하하. 자, 1번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산술기를 배웠거든. 근데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은 틀리잖아. 잘못 봤죠, 조건을. 네, 만약에 A제곱, A제곱분의 1이었다면 참을 수 있지. 물론 A가 0이라서 말은 안 되지만 그때는 뭐 0은 당연히 아닐 거니까 무시하고 생각하면 맞아. 근데 양수가 아니라서 이겁니다. 알았죠? 다른 보기들은 안 해도 되지? 네. 자, 다음. 92번으로 쭉. 92번으로 쭉. 자, 가자. S1과 S2에 대하여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너네가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고 하거나 뭐 지금도 당장 그렇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고민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을 두 가지 열어둬야지. 또는 두 가지 이상.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내신 대비하고 있잖아. 내신 대비는 범위가 뻔하단 말이야. 갑자기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 2차 시계 최대 최소를 낼 리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S1과 S2의 합에 대하여 어느 한 문자로 표현을 하시오. 그래서 2차 시계 최대 최소를 푸시오 느낌은 아닐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S1과 S2의 넓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 다시 거기서 어디서 집중을 해? 합의 최소 구하기. A 뿔 B의 합의 최소를 구하기라면은 곱이 주어지겠지. A분의 1과 A의 합의 최소를 구하기면은 곱은 이미 1이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S1과 S2의 곱을 구하러 가면 돼, 사실은. 나는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많이 풉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뭐 S과 S의 넓이를 구해볼게. 근데 그 식의 생김새가 예를 들어서 한 문자로 고쳤을 때 역수의 합이라던가 또는 두 문자에 대하여 합의 최소의 꼴로 바뀌어질 겁니다. 알았음? 자, 가보자.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뭔데? 마이너스 3,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 미지수 m 하나 가지고 x 플러스 3 플러스 4예요. 그때 a의 좌표는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기 위한 x좌표. 그지? 그래서 뭐야? 0 넣고 다 이항시켜서 안녕. 네. 0 넣고 다 이항시켜서 x값을 구하셔도 되고 뭐 암산을 해도 되고 뭐야?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를 m으로 나눠주면 된다. 맞지? 두 번째. b의 좌표는 0, x에 0을 넣었으니까 y좌표 3m 플러스 4. 그래서 S1의 넓이를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자, 간다. S1이 뭐지? PAQ지? PAQ 여기네. 가보자. 여기 X좌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X좌표는 여기서 구해놨어요. 둘이 뭐 해요? 빼요. 마이너스 3에서 A X좌표를 빼주면은 N분의 4 나오겠지. 높이. P의 Y좌표입니다. 뭐 나왔어? N분의 8 나왔네. S2를 가보자. S2의 넓이는 지금 PBR, 요거다, 그죠? 가로의 길이 구해봅시다. 3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 구해봅시다. B의 Y좌표에서 4라는 P의 Y좌표를 빼면 되겠네. 3M. 뭐 나왔어? 2분의, 왜 또 분수야? 2분의 9M. 그래서 S1과 S2의 합을 이제 M이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해보니까 개수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문자만 집중을 해서 보면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역수의 합골이다, 맞지? 그래서 산술기가 쓸 수 있겠네. 짜자잔, 2루트.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36. 답은 12. 됐지? 결국 뭐다? S1과 S2의 합을 한 문자로 또는 뭐 주어져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역수의 합을 이용하는 산술기가 나왔다. 알았지? 됐죠? 예, 더. 200번 가보자. 둘이 친구였어? 네. 뭐야? 요거는 그래. 잠깐만. X의 최대값? 이거 뭐야? 어제도 일단 정리. 요거는 이거 1200번은 그래 질문 나올만 할 것 같다. 이거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지? 아니 뭐 일단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그냥 하나 둘 셋 합이랑 그래서 뭔가 산술기하 평균보다는 콧이랑 가까운 것 같긴 해. 왜? 제곱의 합이랑 그냥 합이니까, 그지? 근데 저걸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아. 일단은. 근데
이 문제와는 무관하게 공식 하나만 더 알려주고 갈게요. 뭐냐면은 이 문제랑 무관하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서는,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냐면 문자 3개짜리. 자, 3개의 평균은 나누기 3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변에는 3.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을 문자 3개를 가지고 평균 낸다고 쳐봐. 뭐야? 직육면체야. 그래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한 변의 길이야. 부피가 A, B, C니까 여기는 A, B, C를 세제곱근이라고 씌워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에서도 문자 3개짜리가 있어요. 그 책에는 아마 나와 있기는 하려나 모르겠는데.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성립하는 문자 3개짜리는 뭐냐면 똑같아. 문자 2개짜리 원래 기본 공식이 a제곱 b제곱 짠짠. 여기는 x제곱 y제곱. 여기는 크거나 같다 ax by 전체 제곱. 자, 문자 3개짜리는요 a제곱 b제곱 c제곱 똑같아. 여기도 x제곱 y제곱 c제곱 g제곱. 그리고 여기는 ax by cg.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마라. 3선 아니다. 제곱이에요. 알았죠? 요거 2개. 문제 3개짜리 절대부등식들도 있기는 하고 가끔씩 나오기는 하니까 참고는 하세요. 물론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XYZ의 합이 그냥 주어져 있고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 그냥 주어져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저거랑 비슷하게 푸는 거지. 뭐? Y제곱, G제곱만 생각을 해봐.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1Y, 1G. 여기 주어져 있는 게 YG라서. 그러면 지금 이 앞에는 뭐? 1제곱, 1제곱. 여기는 제곱. 이거 성립해 안 해? 무조건 성립하지.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뭐? 얘가 16-x제곱인 거야. 얘가 4-x의 전체 제곱인 거야. 전개 32-2x의 제곱 크거나 같다 16-8x 플러스 x제곱. 좌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 찾기. 마지막이 2차 부등식인 거야. 알았음? 요거는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얼마야? 4 넣어주면 되지.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것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4. 알았죠? 오케이? 끝.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너희는 대수로 넘어가면은 이런 느낌의 그림을 또 보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느낌의 그림이랄까? 요 그림을 너네가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언제도 봤어요. 중학교 때. 내부에는 어느 한 점, 이미 한 점을 본 적은 중학교 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부의 어떤 한 점, 내심을 보통 쓰는데 그 점을 가지고 저렇게 각 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고 심지어 그놈의 길이를 줬다? 이건 뭐 하란 얘기야? 이거 아니냐? 아이씨, 빗나갔다. 아무튼 이거 아니냐? 뭐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잖아. 지금 화면 여기가 다 2잖아. 2 곱하기 높이. 여기도 똑같은 밑변, 높이만 달라. 높이만 달라. 그게 뭐예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루트 3. 여기다 쓰죠. 오케이? 끝.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3a 플러스 b를 줄게.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 구해봐. 코시 슈바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쓸 때 여기. 근데 우변이 3a. b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1b. 그러면 여기서 3제곱, 1제곱 써주면 되겠네. 됐지? 여기 10 양면 나누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러면 나눈다. 이거 먼저 계산. 3. 나누기 10 나눠주면 요거 답은 10분의 3. 답은 2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마지막 1206번인데 요거 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좀 보여줄게라고 했지. 알았죠? 아직 산술기하 코시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아마 있었는데 맞췄는지 모르겠다. 질문에는 없었네. 자, 그 다음에 1206번 별표 한 3개 박아 놓으세요. 요거 모의고사 지금 30번이지. 2학년 모의고사야.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30번. 제일 고난도였었던 문제.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많이 어려웠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너희들은 뭐 처음 보겠지만 뭐 너무 많이 나왔어서 1학년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2학년 때 배울 거야. 그래서 너네 대수 넘어가지. 대수 때 내가 저 문제 아마 또 보여줄 수도 있어. 너네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학교 시험으로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대비하면서 시험 대비하면서 그때 이 문제가 보통 2학년 시험에서 나오긴 했어. 딱 한 학교인가 두 학교 정도만 1학년 때 실제로 나온 적이 있기도 하고. 자, 뭐냐면 일단은 저기 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지. 좀 알아보기 편하게 바꾸자. 상수값도 있고 저 중에 PM이 있네. X로 잡아볼까? PN도 있네. Y로 잡아볼게. 없으니까. 그럼 지금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 중에 PM은 X입니다. PN은 Y예요. 비슷한 거 봤던 거 기억나? 우리 최근에 했던 6번, 7번. 자, 분자 가보자. A, B 2잖아. A, C 3이잖아.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기야. 그러면 우리 내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산술기하 평면의 6번째, 7번째 문제 기억나? 2x 플러스 3y라던가 3x 플러스 2y가 분명히 주어져야 계산을 하는 그 문제야. 자, 어쨌든 뭐가 주어졌는데 아직 안 쓴 조건 하나 있잖아. 뭐 2, 3은 어떻게 보면 썼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30도 안 썼잖아. 30도. 갑자기 각을 왜 줬겠어 얘들아. 오랜만에 보나?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기억나요? 이거 대수라는 과목에서 한 번 더 배우거든. 다시 배우거든. 중학교 때 나온 거. 그래서 2학년 때 많이 나오고 대수에서. 근데 저 정도 수준은 사실 기억만 했다면 중학교 거야 공식이. 그래서 1학년 때도 낼 수는 있다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다른 변의 길이 사인의 끼인각. 알았죠? 근데 사인의 30도 2분의 1이잖아. 계산해주면 2분의 3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간다. 이 삼각형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쪼개면 이 넓이, 이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양변을 2배 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2x 플러스 3y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 뭐가 주어졌다? 2x와 3y. 얼마? 3이라고 주어졌어. 통분을 해볼까? 분자가 다르죠. 3x 플러스 2y죠. 그럼 통분형 문제가 아니라 그 7번 문제겠네. 뭐로 가야지? 이 식에다가 한 번 더 쓸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에다가 무엇을? 이 값 3을 한 번은 나눠주고 한 번은 곱하는 거야. 근데 곱할 때는 식의 형태로 곱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3분의 1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3분의 25인가? 28이겠네? 어쨌든 3분의 1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앞에 이 x분의 6y y분의 6x 이거 정리하면 4, 이거 정리하면 9, 13 그때 어디만 보면 요 녀석만 보면 역수의 합이고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 36 즉 12보다 크거나 같으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12 더하기 3 나누기 3 내가 뭐라 말했지? 12 더하기 13 나누기 3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답은 그래서 3분의 25 28이겠네요. 됐나요? 요거 잘 기억해둬라. 모의고사 저 때 나온 뒤로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 꼭 별표 좀 쳐놓고 시험 대비할 때도 꼭 살펴보고. 알았어?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림만 생략될 수 있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알았지? 잘 정리해놓고. 코시-슈바르츠랑 산술기하를 이용한 이 최대 최소 형태의 문제, 이거 아까 방금 풀이하다가도 말했듯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자.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가 있어. 아씨,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이걸 하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다. 자, 다시 갑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3y가 주어져 있을 때 4x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가 12입니다. 구해볼래? 두 번째, 이거 푼 사람들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시오. 아이씨,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주어졌을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해주시오. 로 바꾸자. 아이고야. 아니야, 이러면 너무 쉬워. 나 혼자 뭐 하는지 모르겠지. (13) 풀어보세요. 두 문제. 여기서 내가 두 문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가 코시-슈바르츠인 건 알겠죠? 제곱의 합과 그냥 합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내가 최대 최소를 써놨는데 이게 맞을지 나도 모르겠어. 자,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의 공식을 잘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있잖아, 위에 거만 딱 보여주면서 풀어보세요 하는 애들은 그래도 꽤 많이 풀어. 다 풀거나. 근데 밑에 것만 딱 보여주면 있잖아, 애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요거 딱 써놓고 고민하고 있어. 여기까지 썼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 그거 어쩌지? 이러고 있어. 대부분이 다 이래요. 참 이상함. 어디가 잘못됐냐면, 자, 우리는 얘랑 얘가 하나는 물어보는 놈이고 하나는 주어져 있는 놈. 문제에서 어쨌든 쓴 표현이 그대로 나와야 돼. 문제에 x제곱 y제곱은 없잖아. 그지? x제곱 y제곱은 없잖아, 문제에. 주어진 것도 4x제곱 9y제곱이지. 근데 애들이 자꾸 이거 써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 왜? 공식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x제곱 y제곱 앞에는 개수가 붙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야. 정확하게는 안 붙는 게 맞지. 대신에 붙여야만 하는 상황이면 뭐야? 얘는 잘 보이지? 2x가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의 합 부분이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2x의 제곱과 3y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우변은 2x와 3y의 몇 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지금 붙은 게 1, 1이니까 여기는 1제곱, 1제곱이지. 그러면 이제 얘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9y 제곱이고 앞에 2배 붙었던 건 양면에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야? 12의 제곱 144 나누기니까 72. 답은 72지. 알았음? 그러면은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밑에 게 찐이죠. 이 두 개 중에는 2x제곱 x가 아니라 2x제곱 그리고 3y 제곱은 깨면 안 돼 너네가. 마음대로 x제곱 y제곱 쓰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우변에는 2x의 몇 배와 3y의 몇 배? 각각 x와 y를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붙이면 되고 여기는 2분의 1 제곱과 3분의 1 제곱이 붙으면 되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지금 36으로 통분해주면 13이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거 13으로 준 겁니다. 짜자잔. 왜? 얘가 제곱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y는 제곱을 루트 씌워야 되잖아. 6분의 13이겠지. 됐지요?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6분의 13. 최대값을 a분의 b를 할 때 a 뿔 b는 19.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니?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위에 건 지워도 돼? 풀이? 아니요? 오케이. 얼른 써요. 그러면 저 화면을 잠깐 끄고 왼쪽에 써줘야겠다. 요번에는 이거는 비슷한 거 책에 있었을 거야. 자, 또 두 문제를 풉니다. 근데 위의 문제는 산술기하도 이용을 해보고 코시도 이용을 해보세요. 자, 밑에 거는 풀이 방식을 제공 안 할게요. 기기. 우리 그 산술기하는 항상 합과 곱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물어보기만 했냐? 아니지. 모두 있었어. 곱을 안 주고 역수의 합의 최소도 물어봤잖아. 형태를 살짝 숨긴 거. 얘도 마찬가지야. 코시도. 뭐? 항상 제곱의 합과 합만 줄까? 아니. 루트와 합도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얘. 그래서 코시의 풀이는 주어진 게 루트 2x의 제곱과 루트 3y의 제곱을 준 거야. 아, 준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구나. 아무튼. 그런 거고 제공을 한 거는 루트 2x와 루트 3y의 값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를 먼저. 그래서 뭐야? 루트 2x 요 덩어리. 제곱 안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에 대해서 루트 3y 제곱 안에 있는 놈 내가 잡은 놈 자체에 대해서 한 배 한 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좀 낚이지 말라고. 뭐? 아직 안 썼다. 얘도 루트 2x의 아니네 미쳤나 보네. 얘가 뭐야? 루트의 합과 그냥 합이니까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 줬다. 아무튼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
이 주어져 있는 상태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루트 x의 몇 배와 루트 y의 몇 배냐가 주어진 거지. 뭐야? 저걸 이제 만드는 거지. 루트 2배, 루트 3배.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이고 여기는 1 더하기 1인 거지. 알았죠? 그럼 이제 답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끝이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 산술기하 풀이야. 사실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1번 첫 번째 문제는 저것 때문에 준 거야. 저 위에 문제 있잖아. 교과서에 있다? 교과서에 코시-슈바르츠 문제는 증명 말고 최대 최소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산술기하로 쓰는 걸로 모범 답안에 나와 있어. 서술형에 낼만 하지. 근데 너희들은 코시를 배우잖아. 배우다 보니까 딱 보자마자 코시가 오히려 먼저 보임.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주면은 땡큐 받아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풀이야. 뒤로 가자. 아니 루트의 합이랑 다 있을 게 문제. 지금 저 루트 제곱 때문에 헷갈려서 루트 2x와 루트 3y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이 최대 최소를 구하란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 자, 누가 봐도 산술기 안 보이지. 왜? 합과 곱이 아니잖아. 역수의 합도 아니고. 근데 산술기가 쓰는 거라고. 잘 봐요. 천천히 풀 테니까 잘 따라와봐. 루트 2x랑 루트 3y의 값이 주어져 있어. 근데 제곱을 해봐. 제곱하는 거는 색깔 바꾸자. 제곱을 해봐. 그럼 뭐가 나오니? 요놈 제곱 2x, 요놈 제곱 3y 플러스 2 루트 6xy가 나오지. 당연히 정의한 거니까 당연히 똑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노란색 녀석의 값이 주어져 있어.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얘들아. 상관없겠다. 원래는 보통 얘가 최소다. 이제 둘이 자리 바꿔야 돼. 최소를 물어보는 거랑 제공하는 값이랑 보통은 바뀌어 있다. 상관은 없어서 갈게요. 얘가 2야. 잘 봐. 색깔 바꾸자. 둘이 더해서 2라는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최소를 구하고 싶은 녀석이 있으면은 얘가 최대여야 하지 않겠니? 합은 일정한데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가 커지는 거지. 그 반대도 있고. 알았죠? 합이 2로 일정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뭐가 됐어? 결국 이거는 루트 2x와 루트 3y의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2 루트 6xy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돼. 알았니? 뭐야? 합 곱이잖아. 그지? 합 곱이잖아. 루트 x긴 하지만 어쨌든 x가 양수면 루트 x도 양수겠지. 알았죠? 그 말을 썼어야 되는데 x 양수. 어쨌든 뭐야?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는 크거 나갔겠죠. 뭐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한 거. 근데 문제가 너무 이상하다. 에이씨, 문제 바꿔야겠다. 아무래도 이거 바꿔야겠다. 그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네. 그지? 어쨌든 여기서 계산은 생략하고 넘어가죠. 알았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루트 안에 둘이 곱해야 되는데 곱해야 되는 대상이 또 루트잖아. 그지? 우리가 얘기한 거랑 좀 달라졌으니까 문제를 원래는 바꾸는 걸로. 원래는 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걸로. 최소값, 최소값.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것까지 뒷부분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개똥이 됐어요. 어쨌든 원리만 좀 기억을 해놓자. 알았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끝. 여기까지. 여기는 지우고. 됐음?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변경 코시-슈바르츠 형태 다 보여준 겁니다. 이제 끝. 알았음?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까? 오늘 이제 뭐 함수 오늘 하는 함수 파트는 간단합니다. 뭐 다음 시간도 그렇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사 할 얘기가 좀 많아지고 합성함수, 역함수는 조금 복잡할래나? 어제도 오늘 하는 함수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집합 명제 처음 배울 때처럼 거의 용어 같은 거에 대한 얘기라서 일단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단원, 이 공통수학 2에서 말하는 함수가 뭐야? 라는 거에는 일단 두 집합이 등장을 해요.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어. 그 두 집합에 대해서 로의 일단 방향성이 존재하고 대응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응이 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x의 원소들과 y의 원소들을 짝지어주는 거. 그걸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거 대응 맞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x의 원소가 있고 여기 y의 원소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연결시켜 놓으면 이거 다 대응이라고 함. 알았음? 이런 것들도 다 대응이라고 함.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대응시킨 것들을 다 함수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용어 먼저 설명 좀 하고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일단은 대응을 시키기는 할 건데 그때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만 그 대응을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함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 화살표를 보내는 쪽의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쪽의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대응을 쭉쭉쭉쭉 연결을 시켜. 그 연결을 시켰을 때 x의 원소들과 y의 원소들이 대응을 시켰을 때 y의 원소,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녀석, 대응을 이제 받은 녀석이라고 해야 되지. 그 녀석을 묶어서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거 일단 요거는 영어고, 용어 설명이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저런 대응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요걸 만족을 해야만 그 대응을 우리는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에서부터 정의되기 위한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들이 뭔가를 만족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얘도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자. 일단 첫 번째,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막 그리면서 이제 설명했던 요걸 이제 대응을 시켜볼 건데 그때 이런 녀석들은 이런 대응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지. 왜? 세 번째 녀석이 대응을 안 했잖아. 알았죠? 그럼 이거는 함수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정역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이런 거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대응은 맞지만 함수는 아닙니다. 왜요? 정역의 원소는 대응을 할 때 참여하기는 했어. 잘 참여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다? 마지막 원소가 역시 뭐였어? 두 개의 값으로 대응을 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는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함수죠. 정역의 원소는 대응에 참여했고 한 군데로만 가고 있어. 정역의 원소는 한 군데로 대응에 참여했어. 정역의 원소는 한 군데로 대응에 참여했잖아. 알았죠? 이런 것들은 둘 다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는 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보시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게 함수인 것을 찾아보시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은 바로 리모컨 그리고 자판기. 리모컨의 버튼들이 정역의 원소야. 그 버튼들마다 각각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잖아. 그지?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전원 버튼. 얘는 뭐 온도 올리기,
온도 내리기처럼.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에어컨이 켜졌어. 그 버튼을 똑같은 버튼을 다시 눌렀는데 온도가 막 올라가? 그럼 되는데 안 되지.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자판기도 마찬가지. 요즘 뭐 랜덤 자판기 말고, 오케이? 랜덤 자판기 말고 어느 버튼을 하나 누르면 뭐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가 나오고 뭐 환타가 나오고 하겠지. 그지? 버튼들 하나하나마다 나오는 음료수 대응이 되어 있잖아. 그지?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 안 나와. 그럼 고장난 거지. 맞죠? 랜덤 버튼 빼고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는데 하나 더 먹어야지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환타가 나오면 기분 나쁘지. 그지? 오케이?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일상생활에도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함수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준 예시는 뭐다?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함수인 것 아닌 것 찾기인데 요거 방학 때도 했었죠. 그래프를 제공을 하면서 다음 중 함수인 것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이런 거는 함수 아니야, 시은아? 아니에요. 왜요? 어느 정의역의 원소 요 놈을 두 개의 y좌표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거 함수가 아닌 거지. 맞죠? 뭐 또 이런 것도 있지. fx를 뭐 식으로 제공을 했는데 정의역의 원소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하면서 식으로 제공하면서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때 식만 딸랑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나 공역의 원소 다 봐야 된다. 알았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원소에 1이 있는데 공역에는 2가 없어. 그냥 3부터 시작하고 있어.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왜? 1이 갈 곳이 없으니까. 1은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알았죠?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자, 다음. 그렇게 해서 함수가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비교하면서 서로 똑같은 함수인 것을 찾아가 보자. 서로 같은 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자판기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리모컨도 마찬가지. 너네가 직접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리모컨, 이 정품 삼성이네? 삼성 리모컨 이거 분실을 했으면 꼭 삼성 정품을 사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호환되는 리모컨이 또 있어. 팔아. 비슷하게 생긴 거. 그다음에 삼성 마크만 뺀 거. 뭐 그런 거 팔거든. 그거 해보면은 그것도 작동 잘 해요. 자, 누가 봐도 다르게 생긴 두 개의 리모컨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개의 함수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생긴 것만 보고 달라요 하면 안 된다고. 버튼의 개수가 일단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버튼들이 각각 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 똑같아. 뭐 전원 버튼, 온도 올리는 버튼, 온도 내리는 버튼, 풍량 버튼, 모드 버튼 등등등등. 똑같은 버튼들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 두 개는 같은 리모컨이라고 보면 되지.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알았죠? 끝. 자,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 간다.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 공역이 y.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고 g는 u라는 집합에서 v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한다고 쳐보자. 자, 간다. 그때 f와 g는 누가 봐도 식으로 보면 누가 봐도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 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3x고 하나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야. 근데도 두 개가 식이 다른데도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일단 정의역, 뭐 리모컨 버튼들이 똑같아야지. 맞죠? 자판기 버튼 개수들이 똑같아야지. 정의역의 원소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두 번째, 그 버튼들마다마다 하는 수행들이 다 다르다.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그 x를 f에 넣었을 때랑 g에 넣었을 때 모든 x들이 다 같은 원소가 나온다면, 같은 y좌표가 나온다면 그거는 같은 함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0과 1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 그때 f도 x에서 g도 y에서 x에서 대응하는 함수인데 fx라는 함수의 식이 절대값 x고 gx라는 함수의 식이 x제곱이라면 생김새만 보고 달라요가 아니라 정의역이 똑같은데 0 넣어주면 둘 다 빵빵 나오고 1 넣어주면 둘 다 11 나오네. 그러면 뭐다?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죠? 끝.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절반이 끝난 거예요. 알았음? 자, 여기까지는 그냥 거의 용어 설명.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함수들을 종류를 나눌 거야. 1대1 함수 한 두 줄 정도 떼놓고
1대1 대응. 또 두 줄 정도 떼놓고 뭐 미쳤나봐. 뭐야? 상수함수. 항등함수부터 하자. 항등함수. 한 줄 정도 떼놓고 상수함수. 자, 요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저기까지 필기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필기부터 마무리. 다 됐나? 시은이 다 썼나? 너희도 다 썼나? 오케이. 자, 바로 간다. 자, 한번 대답을 해보자. 호기 들어봐요. 시은아, 함수 아니야. 왜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함수 아니야. 함수는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냥 1대1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1대1 함수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지. 왜? 누가 봐도 두 개랑 하나가 만나지 않았니? 1대1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이거는 함수는 맞지만은 1대1 함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가 똑같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만족하도록 식을 써주면 돼. 어떻게?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다르다면 그거를 F에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와 Y좌표 또한 같은 곳으로 가서 안 된다? 달라야 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1대1 대응도 뭔가 이름에 1대1 있네? 똑같은 조건. 만족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좀 쓰라는 의미로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가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윤채야? 1대1 함수 아니야. 함수 맞습니다. 맞죠? 자,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자, 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모든 공역들이 다 정의역한테 화살표를 받아서 모두가 다 치역이 된다. 즉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공역 또한. 알았음? 뭐야? 예. 공역의 마지막 원소가 대응에 참여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은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결국 정역의 원소가 만약에 4개면 화살표 4개 날라올 거니까 공역이 4개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것만 만족하면 얘는 자동이네. 그러면 이거 공역 치역이 같다가 말고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가 개수가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정역이나 공역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만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그럼 1대1 대응 끝이야. 세 번째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일단 용어부터 얘기를 하면은 항상 같다. 뭐가 같아? 정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을 때 대응하는 y좌표의 값이 x값과 똑같은 거. 그래서 f에 x를 넣어주면은 x가 나오는 함수.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y는 x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y는 x라고 안 하고 fx는 x라고 하냐면은 y는 x 말고도 항등함수는 있을 수 있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fx가 x 3승이야. 근데 항등함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1 다 자기 자신 나오지. 그래서 y는 x가 아니라 x 3승이지만 정의역의 원소 때문에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줘. 다시 뭐라고?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알았죠? 두 번째 상수함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y는 3, y는 2 이거야.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fx는 c라고. 뭐?
y는 1, y는 2, y는 3도 당연히 상수함수는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 y는 3과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역의 원수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어줘도 1, 1을 넣어줘도 1. 알았음? 두 정의역의 원소에 의하여 같은 y좌표가 나오고 있잖아. 알았지? 그럼 저거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y는 3이 아니더라도 y는 1이 아니더라도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읽어준다? 너무 e 같냐고. x를 넣어주면 항상 c가 나온다. 상수값이 나온다는 의미로. 그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야 돼.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x를 넣으면 어떤 x를 넣든 항상 c가 나오는 거. 뭔 소리인지 알겠죠?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개념 설명 이게 다야. 이제 남은 시간은 사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방학 때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늘은 제외할게요.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그리고 내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유형들 위주로 한 많으면은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풀겠다, 오늘. 알았지? 자, 일단 필기부터 마무리. 1282번을 풀어주시고, 이거 어려울려나? 할 수 있겠지? 일단 풀고 있어봐. 여기 있다. 1297번을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2문제 정도 하고 마무리 짓자, 오늘. 이걸로 가야겠다. 1261번, 1265번. 요 4개. 순서 요렇게 풀어주세요. 내가 골라주지 않은 유형에서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문제는 많고요. 요 4개는 거의 뭐 필수,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자, 일단 이런 문제. 너희 한번 생각해봐, 시은아. 셋 중에 제일 쉬운 함수가 누구야? 1대1이야, 상수야, 항등이야? 땡! 항등이죠. 왜요? 상수함수는 다 똑같은 값으로 갈 거는 알지만 누구로 갈지 모르잖아. 3으로 갈지, 다 1로 갈지, 다 5로 갈지는 모르잖아. 근데 항등함수는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5는 5로. 맞지? 그러면은 H가 항등이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얘는 3이잖아. 그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왜 또 물어봐? 3이잖아. 맞지?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거거든. 맞니? 그러면은 이제 누구? 상수함수를 봐야지. 왜? G가 3으로 간 거 알았잖아.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인 거야. 어떤 값을 넣든 항상 똑같은 상수값이 나오니까. 맞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누구? 1대1 대응을 보러 가자. 네. 1대1 대응 볼 때 나는 항상 이 그림으로 풀어줍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자, 간다. 1이 3으로 간대. 그럼 나머지 2, 3은 1, 2랑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근데 내가 모르는, 이거 안 해? 모르네. 안 해? F를 얼마야? 3이네? 그럼 여기는 얼마? 당연히 1이어야지. F2가 1로 간단다. 그럼 자동으로 3은 2로 가겠네. 끝. 답은 얼마? 8, 4번. 알았음?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쉬운 거에서부터 출발. 그 다음 두 번째, 97번 가보자. 지워도 되나? 네. 자, 97번 가보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자, 요 4개 갈게요.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세요. 물론 그림을 그리면서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자,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할까? 이거는 사실 다 비슷하긴 한데 그냥 빨리 끊으려고.
상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무조건 하나죠. 왜? 그냥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밖에 없잖아. 그지?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때 내가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하고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상수함수로 돌아올게.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할 때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 2, 3, 3개 중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맞죠? 정의역의 원소 2가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역시 1, 2, 3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정의역의 원소 3도 역시 어디로 갈래? 3개 중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 몇 개? 27개. 1대1 대응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3개야. 그런데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2개요. 왜요? 1이 만약에 2로 갔다면은 2는 갈 수 있는 게 1, 3밖에 없잖아. 똑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하나밖에 없겠죠. 왜? 2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갔다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 알았음? 이런 것처럼 뭐 정의역의 원소의 입장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지? 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상수함수 몇 개? 3 곱하기 1 곱하기 1. 원래는 이거야. 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상수함수를 고르고 싶은데 1만 가지고 먼저 고민하면 셋 중 아무 데나 가면 돼. 그래서 3개야. 근데 1이 2로 가고 나면은 자동으로 얘는 무조건 2로 가고 3도 2로 가야 되잖아. 하나밖에 없지. 알았죠? 그래서 나는 311로 풉니다. 보통 근데 3개 묶어서 어디로 갈래? 세 군데 중 하나로 갈 수 있다, 그치? 그냥 3 이렇게 답을 내는데 나는 보통 311로 푸는 편. 아무튼 됐음. 각각 A, B, C, D. 아니네. A, B, C, D. 어쨌든 답은 끝. 알았죠? 그럼 다시 돌아가자. 자, 61번, 65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각의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유형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간다. 지금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 있지. 근데 둘 다 이름이 뭐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2. 맞죠? 사실은 같은 유형입니다. 그냥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라는 유형은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사실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책은 아마 2개로 쪼개놨을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요 유형, 1261번을 포함하는 유형일 텐데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 실수 전체예요. 근데 함수의 식을 잘 보면은 뭔가 A를 기준으로, 지금은 2, A를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쪼개놓은 문제. 그게 요 유형. 그리고 내가 풀라고 한 65번을 보면은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은 어떤 A와 B에 대해서 사입 범위를 보고 있는데 Y의 범위도 잘 보면은 P와 Q의 사입 범위만, 즉 이 네모 박스 안쪽만 보세요라는 문제가 하나 또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다른 유형을 쪼개놨는데 두 번째 유형 안에 보면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 어떤 K라는 값보다 클 때. 공역의 범위가 뭐야? 라고 하면 L보다 뭐 작을 때 또는 L보다 클 때. 그래서 오른쪽 위를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을 거야. 알았죠?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달라진다. 뭐야? 아, 여기 있네. 이거 뭐 유형 9번은 지 혼자 뭐 따로 돼 있냐? 이것도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이야. 알았죠? 얘가 지금 유형 7번, 8번, 9번 이렇게 쪼개놨네. 알았어요? 같은 유형입니다, 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간다. 첫 번째 유형은 웬만하면은 한쪽의 식은 줄 거야.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왼쪽 부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밑에서 출발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오면서 1대1 대응이 아니게 돼. 어떤 y좌표 하나가 두 개의 x랑 대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는 안 돼. 두 번째 내려가서도 안 돼. 저 파란색 끝보다. 왜? 이만큼의 공역이 대응 안 했잖아. 근데 모든 공역이 다 대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방법은 뭐다? 여기서 이어받아 가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져야 돼.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이쪽에 넣은 값과 이쪽에 넣은 값이 같아지면 됩니다. 이게 유형 아까 몇 번? 7번이다. 아름민 시은아? 규린 씨 알겠죠? 예.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1대1 대응이 되세요. 이 네모 박스 안쪽만 보면. 자,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 아닙니다. 왜? 네모 박스 안쪽만 보면 사실 요거만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만 보라는 얘기야, 요거만. 정역 이만큼 대응 참여 안 했잖아. 공역 이만큼 대응 참여 안 하잖아. 일단 함수부터 아니고, 함수 된다고 하더라도 비면은 1대1 대응 아니야. 그런 방법은 딱 두 가지. 대각선 또는 대각선. 그래서 보통 기울기에 부호를 줄 거다. A가 양수 이러면.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쉬워요. K,L을 지나가면서 증가해주면 돼. 만약에 K보다 큰 범위, L보다 작은 범위, 여기가 아닌데? L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보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문제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는 2차 함수로 줄 거야. 최고치의 개수는 지가 알아서 양수로 만들어 놨어. 그럼 무조건 맞네. K,L만 지나면 아닙니다. 왜? K,L을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건 이것도 있잖아. 이거 1대1 대응 아니잖아. 왜? 우리가 봐야 되는 공역은 L보다 큰 것만 볼 거거든. 그럼 이만큼의 정역은 대응이 참여 안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간다. 여기서는 100%. 근데 요 위에 두 가지 유형에서는 일부 특정 유형으로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얘도 얘는 100%. 항상 맞는 그림을 그려놓고 축의 위치를 판단을 하세요. 아까 내가 잠깐 점선을 그린 거 있지, 틀린 거.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에서 축의 위치만 봐.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기는 할 건데 이거 보지 말란 얘기야. 자, 한번 비교해 봐봐. 내가 찾아야 된 거는 실선이야. 둘이 뭐가 달라? 난 축이 다를 뿐이야. K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생각만 해놓고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맞는 거를 그냥 그린 다음에 1대1 되면 이렇게 되면 되네. 연장해서 축이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을 하라고. 알았지? 그럼 얘도 만약에 2차가 나오면은 이거야. 이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납니다. 근데 축의 위치는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왜? 이런 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틀린 걸 찾을 필요가 없다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맞는 거 연장해서 축이 어디? A보다 왼쪽에 있네? 이런 거. 알았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자, 요 함수 단원 문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좀 진짜 내용이 될 거다, 아마.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알았음? 빠이빠이.